안녕하십니까. 부천대학교 섬유패션 비즈니스과 팀 프로젝트 3조 신합으로 팀입니다. 저는 발표자 이연규이며 저희 팀은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환경 문제를 이슈화하고 친환경 소재를 바탕으로 일회용 제품을 대체할 요실금 팬티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범국가적이고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제기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는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사실 일회용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은 그리 좋지 못한 편에 속합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미국보다도 많은 98.2kg으로 1위를 차지할 정도이며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이자 팬데믹인 코로나로 인한 문제는 온라인 쇼핑으로 이어져서 매년 증가해오던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가속화하며 사용량이 급증하고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과 생산을 지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환경부 관할의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실시하여 재활용이 어렵거나 불가한 특정 항목들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는 여러 항목들이 존재하며 예시로 살충제 용기, 플라스틱 제품, 그리고 일회용 기저귀 등이 있습니다. 즉, 살충제 용기와 마찬가지로 일회용 기저귀의 흡습부 SAP에 사용된 프로폴리필렌과 폴리에틸렌의 해리 작업 및 재활용 처리가 까다롭다 보니 폐기물 발생 건수에 대한 부담금을 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 실적이 2013년 126억에서 2017년 189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허나 폐기물 부담금 부과 금액 비율은 2012년 이후로 동결되었으며 출생률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사용량의 급증은 의문점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 고령화 인구에 따른 성인용 기저귀에 대한 소비가 떨어진 출산율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함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2020년 16.1%로 6명 중 1명은 고령 인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고령화 세대였던 실버 세대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보다는 가족을 위한 소비를 지향했다면 현 5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는 조금 더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고 건강과 환경 등에 따른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며 여가 활동에 있어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중점을 두고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성이 있기에 시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러한 활동성에 지장을 주는 것이 바로 저희가 주제로 삼은 요실금입니다. 우선 요실금은 흔한 질병이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몇 가지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면 애초에 요실금은 발생 빈도로 분류해 기재한 100가지의 질병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70대 이상의 고령자일수록 10명 중 5명이 겪는 흔한 질병입니다. 또한 요실금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감춰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 전체적인 환자 수인 13만 명보다 더욱 많은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요실금에 대한 문제를 타파할 제품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제품 전반에 참여한 기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라도는 60년 전통을 가진 브랜드로 브랜드의 연혁과 같이 세월을 함께한 충성 고객들을 위해 시니어들을 위한 홈케어 제품들을 론칭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국내 보건복지부의 기성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요실금 팬티를 납품을 원하는 CNL이 소재 개발에 대해 부천대 섬유패션 비즈니스과 즉 저희과의 기술 개발을 의뢰하면서 모라도는 이러한 브랜드 정통성과 부합하는 요실금 제품을 전 세계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만큼 마케팅 부분에 대한 분담을 자처하고 저희는 패드 개발과 디자인에 대해 전담하였습니다. 개발에 앞서 저희는 우선 패드, 국내에 유통되는 요실금 팬티들의 패드에 대해 성능 비교와 가장 우수한 일본 제품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개 부직포를 흡습제로 사용하며 일본에서는 면 테리를 사용하고 기능성 스펀지를 덧댄 제품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저희 제품은 이와 차별화된 소재로 대나무 테리를 양면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나무 테리는 흡습제로 들어가는 여타 스펀지나 부직포에 비해 더욱 재활용이 쉬워 친환경적인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또한 표면적이 넓어 통기성이 우수하기에 흡습과 속건에 유리하며 이러한 성질들로 인해 항균에 강하고 소취에 탁월한 면을 보입니다. 즉 일본은 주로 면 테리를 사용한 흡한 속건에 한계가 있고 세탁 시에 좀 더 구부러지는 소재를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나 흡한 속건을 넘어 제차적인
그리고 세탁에도 강한 저희 요실금 제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나무 테리가 더욱 적합했습니다. 또한 경량화 작업을 진행해서 일반 팬티와 요실금 팬티를 비교해도 기능성 팬티임에도 티가 안 날 정도로 가볍고 고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나무 테리를 사용한 패드를 개발하고 나서 저희는 단순한 비교 실험이 아닌 실제 인체에 착용했을 때 요실금이 발생한 물의 온도와 4계절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추운 겨울인 섭씨 4도에 맞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패드를 만들어서 직접 실험을 해본 자료인데요. 저희가 흡습 시간과 속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 여러 자료들을 패드의 두께가 다른 3가지 종류를 직접 실험한 자료입니다. 그 결과 1차적으로 경량성 원단인 쿨맥스 소재를 이용해 수습성을 좋게 만들었고요. 저희가 기존 제품의 샘플 같은 경우엔 일본 기준으로 극세사를 2장을 덧대서 굉장히 두께를 두껍게 했었는데 저희가 대나무 테리 이 한 겹의 소재만으로도 굉장히 흡수력과 속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산업 규격에 웃도는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패드 경량화에 탁월한 전환점이 된 소재라고 다시 한번 저희 강조를 드릴 수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수 원단을 덧대서 증상에 대한 발현 시 기능성 원단의 흡수력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패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품에 대한 패드 개발을 끝마치고 나서 제품 디자인 및 개발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저희가 전적으로 참여한 부분인 만큼 저희가 사진에 대한 자료들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제품 방향성을 회의를 처음에 거치면서 요실금에 대한 개발 필요성에 대해 서로가 합의하에 그리고 서로가 많은 조사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실금 기존에 있던 제품들의 기본적인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저희가 제품 사이즈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제품에 대한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품에 대한 겉 원단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기타 부자재, 즉 레이스나 젖밴드 같은 부분들도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레이스나 젖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염색 가공을 같이 맞췄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조율이라던가 아니면 색깔 이런 부분들이 발색이 더 원활하게 되었는지 견래도는 우수한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여타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인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최종 도식화가 완성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원단 및 부자재를 발주를 하고 샘플 생산 및 일자 검토를 통해서 도식화 내용 전달하고 마침내 샘플 제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직접 발품을 팔다 보니 샘플 마네킹에 대한 실착 과정에서도 좀 더 애착이 가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제품 검수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실수를 했다, 이런 부분은 좋았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하고 펀딩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향후 계획까지 수립을 하게 되었고 샘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판매 계획까지 수립을 끝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식화를 직접 그려본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식화를 그려보면서 속옷 도식화는 처음이라 어색한 점도 많았지만 1학년 때부터 배워온 테크니컬 디자인 과목 중 다양한 도식화를 그려봤기 때문에 금방 수월하게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 디자인의 경우 1학기에 배운 니트 의류 실무, PM 중 신축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진 위편성물과 보빈 레이스, 자카드 라셀 레이스 등 다양한 레이스 종류를 배웠기 때문에 종류에 맞는 레이스를 고르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고요. 또한 남성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재직 공정 수업을 통해 면 올수별 특징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원단을 더욱 빠르게 셀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실착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시연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실금 팬티는 액티브, 시니어 특성에 맞춰 활동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축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허벅지 부분에 레이스를 젖밴드를 넣어 신축성을 높였고요. 또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레이스를 중앙 사선부로 위치시켜 심심하지 않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요실금 팬티의 핵심 요소는 패드인데요. 패드는 기존의 요실금 팬티보다도 넓게 디자인하여서 편하고 활동적이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자 요실금 팬티입니다. 남자 요실금 팬티는 트렁크 팬티의 신축성이 부족한 부분을 고려하여 허리밴드 부분을 고려하여 허리밴드 부분 신축성을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편한 착용감을 더해주기 위해 옆선에 트임을 넣어 활동성도 가미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면 남자 요실금 팬티에 패드가 있는데 이는 여자 요실금 팬티와 마찬가지로 패드의 크기를 넓게 제작하여 증상이 발현될 때 안정감을 더해주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뒷부분의 패드를 좀 줄여 쿨맥스로 이어주었죠.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위쪽 효과도 더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먼저 만들었던 일본 제품들을 참고한 패드 샘플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요실금 팬티의 패드,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요실금 팬티의 패드 두 개를 비교해보는 실험입니다. 우선 저희가 패드를 겉면을 보여드리기 위해 잘라보고 있는데요. 우선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저희가 만든 패드가 내구성이 강해서 굉장히 자르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께를 저희가 또 측정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 제품, 즉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일본 제품에 대한 시판은 1cm 정도의 두께를 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인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시제품 두께는 0.7cm 정도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만들었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얇고도 가장 저희가 흡습성이 좋은 제품으로 0.4cm 두께에 0.7cm 두께보다 더욱 흡습과 속건을 자랑하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요실금 팬티들이나 여성들의 위생 팬티 같은 경우에 특허랑 지적재산권에 대한 등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패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특허나 지적재산권에 출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페이지를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인식 개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실금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판매를 위한 요실금 팬티가 아닌 판매를 위한 요실금 팬티 조사가 아닌 요실금 팬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라도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 비즈니스에서 배운 저희가 과목을 통해 브랜드 마케팅과 뽀피 믹스 등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저희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저희 참여 기업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천대학교 산업시스템 비즈니스 팀프로젝트 한국 시나브로 팀입니다. 저는 대단을 맡은 권선으로 PPT를 맡은 김희수, 자료조사를 맡은 김정호, 수강조사를 맡은 김정희, 발표를 맡은 이영재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많은 지역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획 방향이 올바르지가 않더라도 이건 안 된다가 아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 지역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팀 프로젝트 3조 시나브로 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